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순창에서 C형 간염 환자가 무더기로 확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2013년부터 발생했지만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와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형 간염이 전수감시가 아닌 표본감시 대상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순창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병원을 다녀간 C형 간염 환자는 203명에 이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불법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C형 간염에 걸린 뒤 병원을 다녀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런 상황이 파악된 것은 C형 간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걸리면 80%가 만성화되고 간암 원인의 20%를 차지하는 질병이지만 감시와 신고 체계는 허술합니다. C형 간염은 지정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표본감시 대상 질병입니다. 전북 6곳 등 전국 175개 병의원만 일주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모든 병의원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법정 감염병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신고율은 30% 미만에 불과합니다. 발병 규모와 추이를 정확히 할 수 없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순창의 경우도 불법 치과 진료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지 현재로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4년 전에 사실은 모 용역에서 이 C형 간염 환자는 전수보고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본에서는 그걸 아직 못했던. 정부는 C형 간염이 문제가 되자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눈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6살 이하 영유아 환자가 많고 전염력이 강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요즘 안과에는 눈병을 호소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많이 찾아옵니다. 지난주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서 급격히 늘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유행성 눈병으로 눈곱이 끼거나 이물감을 호소합니다. 월요일 날에 그냥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데 뭐가 이렇게 눈이 많이 부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딱쟁이가 좀 지나 있더라고요. 최근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는 1000명당 24.8명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0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 환자가 80.6명으로 가장 많고 7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환자도 36.8명으로 평균 이상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급성 출혈성 결막염, 일명 아폴로 눈병도 6세 이하에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잠복기를 거쳐 개학 이후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단체 활동 등에서 바이러스 감염되었던 것이 잠복기를 거치면서 개학과 동시에 친구들 사이의 간접 접촉 이런 걸 통해서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전염성 눈병은 보통 초가을인 9월까지 유행합니다.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가급적 눈을 비비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충혈이나 이물감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은 뒤 등교를 피해야 합니다. 전문의들은 학교 등 공동시설에서 살균제로 공동 물품을 소독하면 눈병 전염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인구가 늘어난 서부권에 145억 원을 들여 공연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따로 지을 계획인데 두 가지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을 짓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200석과 400석짜리 공연장 2개를 갖춘 문화회관을 새로 짓습니다. 서부권 주민을 위해 효자동 역사박물관에 2019년까지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5억 원입니다. 하지만 전주에 이미 18곳의 공연장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덕진 예술회관 공연장의 대관 일수는 올 들어 7달 동안 114일로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또한 서부권인 도청에 1000석짜리 공연장도 있다는 겁니다. 효자서동에는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대강당과 공연장이 있습니다. 언제든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주시는 노인 인구가 25%에 이르는 서부권에 노인 복지관 설립도 공약했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국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복지와 공연장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설이 서로 다른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노인복지 시설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문제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 또 시설 운영,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권역별로 균형적인 주민 편의시설이 필요한 가운데 우선 짓고 보자는 식이 아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설립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시가 이번 달에 군산 공설시장에 만든 청년몰에 둥지를 틀 청년 상인 모집에 나설 예정인데요. 그런데 청년 상인들에게 사업비 일부를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공설시장에 20, 30대 청년 상인들 위해 조성한 청년몰입니다. 군산시는 이달 안에 20개 점포에 들어설 청년 상인 모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입점 청년 상인들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으로 700만 원씩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사업비가 부족해 일부 비용을 자부담 형식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이제 충족하게 되면 괜찮은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면 쉽게 리모델링 하는데 그 부분을 자부담이 700만 원 정도 제로. 하지만 점포를 임대한 청년들에게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지원해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당초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자본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그 비용을 들이고 이제 입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상황일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청년몰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지는 거죠. 전주 남부시장의 경우 처음 2년 동안은 임대료조차 받지 않다가 최근에야 보증금 50만 원에 월 1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을 지원해 자리를 잡게 하는 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익이란 판단입니다. 아저씨가 4, 50만 원씩 막 밑에처럼 해버리면 그 친구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처럼 청년 상인들이 마음 놓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이 3당 체제로 바뀐 뒤 누가 국가 예산을 확보했느냐를 놓고 정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정책협의회 때 기획재정부를 설득한 결과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예산으로 314억 원을 배정받았다며 이는 새누리당의 성과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혼자 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각 정당은 지난 5월 탄소산업 육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서로 자신들의 공적이라고 홍보하는 등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따지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지난 2011년 삼성협력이 LH본사를 경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북도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쇼가 아니었냐고 따졌습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삼성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수 후보자는 2011년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 때 농림부 1차관 자격으로 참여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늘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한우마당과 사과 수확 체험을 중심으로 4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한우마당과 사과 수확 체험을 중심으로 7개 분야 64개의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동시에 1,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마당에서는 청정 한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 기간에만 350마리가 소비될 만큼 인기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1+ 이상의 장수 한우만 저희가 도축을 하고 있고요. 시정가 대비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과 수확 체험은 홍로를 직접 수확하고 값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터넷에서 미리 접수해야 합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적과의 동침은 모두 100개의 텐트에서 색다른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우의 먹이인 곰포를 나르는 대회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재미입니다. 축제의 열기는 밤에도 이어집니다. 주현미 재즈 콘서트 등 다양한 콘서트와 가족 이벤트가 관광객들을 기다립니다. 과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시관을 비롯한 문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향수 누리파크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한우로 전하는 사랑, 사과로 건네는 향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이번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주항공대대 이전 반대 연합 비대위가 제기한 사업계획 집행정지 신청에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연합 비대위 측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5월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전주시는 연합 비대위 측이 집행정지와 별도로 낸 사업계획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전 공사 진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014년 이후 지원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의 분석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자치단체 문화예술 지원으로 167억 원을 집행하면서 전체의 84%인 140억 원을 서울에 주고 전북과 강원, 대전 등에는 각각 1억 원가량만 지원해 지원 비율이 1%에 그쳤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이런 서울 집중화는 문화예술의 양극화만 초래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사장시킨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북상하는 태풍 남태운의 간접 영향으로 20에서 6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소형급으로 모레쯤 일본 앞바다에서 약화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는 물론 강한 바람이 예보돼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전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 내일은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비가 그친 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